공간을 맞춥니다. 맞춘 뒤에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문학동인의 김맹한 시인의 동백꽃이라는 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꽃, 김맹한 시인. 동백잎 사이사이 또르륵 구르는 햇살, 빨간 열정 가슴에 안고 샛노란 염은 심중에 심어 고운 자태에 고추 세운다. 쓰란풍 시세움도 스릿발 같은 위험으로 잉태한 꿈을 위해 고독한 결실을 속으로 삼킨다. 예, 참 좋은 시입니다. 이 시의 갈래를 보면 역시나 자유시, 서정시입니다. 자유시, 서정시. 그리고 성격은 관조적이죠. 동백꽃이 한 사람의 인생과 같이 익어가서 꽃을 피우는 고독한 결실을 속으로 삼킨다. 고독한 결실을 맺는 과정을 잘 시인은 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백꽃이 쓰란풍 시세움도 스릿발 같은 위험으로 꺾이지 아니하고 그 잉태한 꿈을 위해 고독한 결실을 속으로 삼키는 그러한 의지적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성격은 관조적이고 의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제목으로 동백꽃으로 했고 주제는 동백꽃에 성숙되어져가는 과정을 묘사했습니다. 관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라면 한 송이 동백꽃이 인간의 삶의 역경을 딛고 서는 것처럼 고독한 결실을 속으로 삼킨다는 것은 고독한 결실을 맺는 그런 동백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에 나타나는 수사법을 보면 시각적 심상이 나타나고 의인법, 의태법, 활류법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화자는 김맹한 시인이며 1년은 동백꽃 사이 또르르 구르는 햇살, 빨간 열정 가슴에 안고 샛노란 염은 심중에 심어 고운 자태에 고추 세운다. 이것을 1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년은 쓰란풍 시세움도 스릿발 같은 위험으로 잉태한 꿈을 위해 고독한 결실을 속으로 삼킨다. 이거를 2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은 동백꽃의 고운 자태를 묘사한 시입니다. 그러면 1년에 이러한 동백꽃의 고운 자태가 되기까지 그 쓰란풍, 스릿발 같은 그리고 잉태한 꿈을 위해 고독한 결실을 속으로 삼키는 그 과정을 이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백꽃이 1년에는 동백꽃의 고운 자태, 그 자태를 부연 설명하다시피 이연해서 동백꽃의 고운 자태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꽃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철이 들고 더 삶이 성숙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동백꽃도 동백잎 사이사이 또르르 구르는 햇살, 그 동백잎 사이사이마다 또르르 구르는 햇살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열정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안고 또 샛노란 염은 심중에 심어 고운 자태 고추 세운다. 여기서 고추는 바로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세운다. 이 세운 이 모습이 어떻게 해서 탄생되어졌는가 하면 이연의 쓰란풍 시세움, 쓰란풍을 마시면서 쓰란풍을 맞이하면서
지낸 숱한 날들의 밤, 그 밤들이 지나간 그 세월 속에 또 서리빨 같은 위험, 이 서리빨 같은 숱한 서리빨 같은 이런 위험 속에서도 위험입니다. 위험으로 또한 잉태한 꿈을 위해 그 잉태하고자 하는 동백꽃의 그 의미와 그 내피를 잉태하고자 하는 그 꿈을 위해 부단하게 고독한 결실을 속으로 삼키며 서리빨 같은 그 속에서도 위험을 간직하는 이런 동백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1년과 2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일행 2행에 보면은 또르르 구르는 햇살, 또르르 구르는 햇살, 이 표현은 어태법이라고도 하죠. 사물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어 그 느낌이나 특징을 묘사하는 수사법입니다. 또르르 구르는 햇살, 햇살이 동백잎 사이에서 또르르 구르는 그 햇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리 뒤척 조리 뒤척 잠 못 이룬다, 야금야금 혼자 먹는다, 끄슬끄슬 구운 고구마, 꼬불탕 고갯길이란 의태법, 또르르 구르는 햇살, 그리고 빨간 열정 가슴에 안고 샛노란 염은 심중에 심어, 빨간 열정, 그 뜨거운 열정, 그 뜨겁게 자결하는 그 열정을 빨갛게 색감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 심상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빨갛게 타는 그 열정, 빨갛게 타는 그 뜨거운 가슴,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빨갛게 우리 눈에 들어오죠. 시각적 심상입니다. 또 샛노란 염은 심중에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운 자태 이러면서 빨간 열정을 가슴에 안고 샛노란 염원을 심중에 확 심은 상태에서 고운 자태로 똑바로, 고추는 똑바로 서다라는 사투리입니다. 똑바로 세운다는 겁니다. 동백잎 사이사이 또르르 구르는 햇살, 어태법이죠. 빨간 열정 가슴에 안고, 시각적 심상입니다. 시각적 심상입니다. 빨간 열정 가슴에 안고 샛노란 염은 심중에 심어, 샛노란 시각적 심상입니다. 염은 심중에 심어 고운 자태 고추 세운다. 그래서 이 1년에는 동백꽃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법 알고 있죠? 비유법은 사물의 두드러진 표현 혹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다른 사물을 끌어다가 그 성격이나 형태나 또 의미 등을 쉽고 분명하고 재밌게 나타내는 표현 기법이 있는데, 비유법에는 두 가지가 있댔죠. 수사법에 다 정리해 놨습니다. 직유법이 있고 그리고 언유법이 있습니다. 직유법은 A는 B와 같다는 식으로 A 사물을 나타내기 위하여 B 사물의 비슷한 속성을 직접 끌어내어 견주는 겁니다. 즉 직유법은 마치 뭐뭐와 같다, 꼭 뭐뭐와 같다, 뭐뭐와 비슷하다, 뭐뭐처럼, 뭐뭐 인양할 적에 인하고 양은 띄웁니다. 뭐뭐 같이, 뭐뭐 듯 따위의 형식으로 A를 원관념 또는 B를 보조관념이라고 합니다. A를 원관념, B를 보조관념이라 해서 A는 B와 같다. A는 뭐라고요? 원관념, B는 보조관념. 즉 B의 보조관념이 A를 설명해주는 꼴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누님이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님을 꽃으로 보조관념을 해주는 거예요. 보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꽃처럼 귀여운 우리 아가야.
꽃처럼 귀여운 우리 아가야.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리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냉수 같으니라. 그리고 또 언유법은 뭡니까? 언유법은 A는 바로 B다. 언유법은 A는 바로 B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 비유를 숨기는 그 표현 속에 이 비유를 숨기는 기법으로서 직유의 관계라면 언유는 여기에 보면은 언유법은 논리상 직유는 유사 개념이나 언유는 동일 개념, 즉 동가 개념에 속한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능선, 역사는 바로 능선, 마음의 거울, 인생의 황혼기와 같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시를 볼 때 동백꽃이 제재를 동백꽃으로 한 상태에서 이 동백꽃에 대해서 1년과 2년을 묘사하고 있는데 1년은 동백꽃의 고운 자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2년은 동백꽃의 이 고운 자태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정말 많은 수사법과 그리고 아주 수준 높은 그런 1년과 2년을 나눠서 동백꽃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백잎 사이사이 또르르 구르는 햇살, 대법입니다. 빨간 열정 가슴에 안고 샛노란 염은 심중에 심어 고운 자태 고추 세운다. 이 고운 자태 어인법이죠. 동백꽃을 고운 자태로 표현하니 어인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인법은 무엇입니까? 사물의 동태나 추상적 관념을 사람의 동작처럼 나타내는 기법이 어인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침묵의 하늘, 하늘이 침묵한다는 겁니다. 어인법이죠. 행복한 계절, 계절이 그래 사람처럼 행복하답니다. 어인법이죠. 무정한 세월, 세월이 사람처럼 무정하답니다. 어인법이죠. 웃음 짓는 샘물, 샘물이 콸콸콸콸 흐르는 그 모습을 사람이 웃음 짓는 것으로 표현하여 어인법. 미수하는 아침, 위험 있는 바위, 세계의 유년기, 꽃은 웃고 버들은 손짓한다 라는 이런 어인법을 지금 쓰고 있는데 여기서도 동백꽃을 고운 자태로서 어인법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추 바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연에 들어가서 서람풍 시세움도 서리빨 같은 위험으로 서리빨 같은 위험, 사물을 아주 위험 있게 표현한 것으로서 이것을 또 활류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활류법이 무엇입니까? 무생물을 생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물 생동의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목마른 돼지,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죠. 목마른 이 돼지가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바다, 이 바다가 사람처럼 잠을 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거리는 파도, 청산이 깃든 친다. 사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것, 사물을 생물처럼 표현한 것을 활류법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리빨 같은 위험, 이 서리빨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서리빨같이 까칠까칠하고 힘든지 그것을 아예 위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무게가 있고 근엄한 사람,
아주 엄한 사람, 무게가 있는 사람을 위험이 있다고 하죠. 여기서 서람풍 시세움도 지나고 그리고 위험 있는 이런 쓰리빨 같은 것도 지난 뒤에 그런 뒤에도 잉태한 꿈을 위해 이 동백꽃의 이 꿈, 간직한 꿈을 위해 누가 뭐라 해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고독하게 꺾이지 않냐고 그 많은 풍상에 꺾이지 않냐고 인내하여서 결실을 속으로 삼킨다라는 것은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백꽃의 의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백꽃 김맹한 신 동백잎 사이사이 또르르 구르는 햇살 빨간 열정 가슴에 안고 샛노란 염은 심중에 심어 고운 자태에 고추 세운다. 서람풍 시세움도 서리빨 같은 위험으로 잉태한 꿈을 위해 고독한 결실을 속으로 삼킨다. 이 시의 갈래는 뭐랬죠? 자유시와 서정시입니다. 그리고 성격은 관조적이고 의지적입니다. 제재는 동백꽃이죠. 주제는 동백꽃에 성숙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표현은 한 송이 동백꽃이 인간의 삶의 역경을 딛고 서는 것처럼 표현되어지고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수사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시각적 심상이 있고 어인법 있고 의태법 있고 환류법 있고 비유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김맹한 시인님의 이 아름다운 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우리 한국문학 동인에서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서로 배우고 익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신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객 민가였습니다.